첫 번째로 얘기할 건 대기.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들을 우리가 대기라고 불러주지. 대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기권 또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준다. 즉,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를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지표에서부터 약 어디까지? 1000km까지 1000km까지 분포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희박해진다. 그 이유는 뭐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산, 아, 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질산, 아, 이. 질소 가장 많지. 질소는 N2라고 써. 산소 O2, 아르곤 AR, 이산화탄소 CO2. 질소가 78%고 산소는 21%고 이 두 개만 해도 99%야. 그치? 아르곤이 0.93%, 이산탄소가 0.0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99.96%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그랬을 때 기권은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1000km까지 올라갈수록 온도가 몇 번 변하냐? 3번 변한다. 3번 변하니까 총 4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크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대륙권부터 좀 얘기를 할게. 대륙권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 대륙권 11km까지가 대륙권이고요. 자,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 이건 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지열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지열 감소. 땅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데 그 열들이 어떻게 된다? 점점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이 공기가 따뜻하고 위쪽의 공기가 차가우니까 아래쪽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위쪽의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야. 즉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불러? 대류 현상이라고 불러. 대류.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건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즉 불안정하다라는 거. 불안정.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막 덜덜덜덜 떨릴 때 있잖아. 그치? 그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치 땅에서 그냥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잔잔하잖아. 그거는 안정할 때. 자, 그래서 불안정하고요. 자, 구름이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상현상. 기상현상이라는 건 눈이나 비를 얘기하겠지? 눈비 등을 얘기하고,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공기 중에 수증기, H2O,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엉겨 붙으면서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 약 90% 이상의 공기가 어디에? 대륙권에 존재한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대륙권 위쪽으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러. 계면. 자, 그리고 어디까지? 11에서 50km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성층권이라고 불러주고, 성층권. 성층권은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왜 그러냐? 오존층에서 뭐를?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은 O3야. O3.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하면, 우리 봐봐. 여름에 자외선 많이 흡수하면 피부가 뻘겋게 붉게 달아오르잖아. 더워서. 그치? 마찬가지로 자외선도
자외선이라네. 오존도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들이 위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들은 위아래로 섞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얘들은 대기가 안정하더라.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리고 뭐에? 대기가 안정하니까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된다. 장거리 비행기 항로. 그럼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장거리면 얼마나 되나요? 그치? 그래서 나도 저거를 내가 이제 직접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생님 제자의 아버지가 이제 대한항공 기장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여쭤봤어. 기장님 장거리면 어느 정도일까요?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경로였을 때 장거리라고 부르나요? 여쭤봤더니 서울에서 인천에서 제주도만 가도 장거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천에서 청주 아니면 청주에서 뭐 부산 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내륙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라면 국가에서 국가는 대부분 다 장거리라고 보면 되고 심지어 인천에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지만 섬을 넘어가니까 그 정도도 그냥 장거리다라고 보면 되겠지. 물론 저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층 중요하죠. 오존층은 20에서 30km 구간에 존재하고 자외선을 흡수한다. 알겠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성층권 마찬가지로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일정한 구간을 성층권 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성층권 계면은 중간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성층권에서부터 중간권 높이는 80km. 그래서 11, 50, 80 이렇게 세 개의 높이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80km. 중간권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 왜? 역시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한다. 이거 역시 아까랑 똑같은 말이지? 지열이 감소한다. 따라서 아래쪽의 온도가 어떻고요? 높고 위쪽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역시나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 얘기는 뭐 한다? 역시 불안정하다 대기가. 대류 현상은 있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그렇지. 수증기가 없다. 성층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성층권은 안정하기 때문에 위아래의 공기의 이동이 없어. 그래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지도 못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유성이 관측이 된다. 유성이라는 건 별똥별이지.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제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운석들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10권은 80에서부터 1000km까지. 뭐 1000km 중에 920km가 10권이니까 굉장히 두껍지. 기온은 어떻더라? 상승하는데 이거는 태양 에너지에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가열이 된다. 그러니까 위쪽의 온도가 높고 아래쪽의 온도가 낮으니까 얘들은 대류가 된다 안 된다? 역시 대류가 되지 않는다. 색깔이 팔에서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얘도 어떻더라? 안정한 층이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주면 일교차. 하루 동안의 온도 차이가 크더라. 낮과 밤이. 그리고 오로라가 나타난다. 이거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극지방에서 나타나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이 된다. 대략적으로 한 700km 정도 고도에서는 인공위성의 궤도들이 이용이 된다. 저게 이제 사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층. 그래서 대기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전파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층이 있어.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권 계면 여기 있고요. 온도 일정한 구간. 자, 중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온이 가장 낮은 한 영하 80도 최저 기온이 관측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좀 이렇게 기억합시다. 여기 요거 먼저 얘기하고. 자, 성층권이 없으면, 즉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오존층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요 성층권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쭉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높이까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대략 80km 정도가 될 거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층이 될 거다.
뭐가 있기 때문에 4계층이 된다?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요걸로 할까? 자, 여기 나와 있어.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여기 몇 킬로? 11kg, 50kg, 80kg로 나누고요.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대성중열, 그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입니다.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저고 기억하십시다.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진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니까 얘는 뭐 한다? 아니고. 얘는 불안정하다. 성층권은 안정하다. 중간권은 다시 불안정하다. 열권 안정하다. 불안. 기상현상이 있고, 그지? 성층권은 뭐가 있고? 오존층. 얘는 수증기. 대류권은 수증기. 성층권은 오존층하고 비행기. 중간권은 뭐야? 유성. 그죠? 그 다음 열권은 오로라, 인공위성. 이렇게 특징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성중열, 저고, 불안 이렇게 3가지는 조금 기억해 두면 좋겠고, 그 외에 기상현상과 특징들 같이 비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 끝. 아주 쉽지. 두 번째. 자, 지구의 복사 평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복사라는 게 뭐냐면, 복사라는 건 열의 이동을 얘기해요. 복사. 자. 근데 열의 이동인데, 어떻게 이동하느냐면, 열 에너지가 스스로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불러. 뭐 전도에 의해서 입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대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전도는 보통 고체들, 우리가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 같은 거 담궈 놓으면 숟가락이 뜨거워지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전도. 대류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액체나 기체들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열의 이동. 복사는 열 에너지가 스스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두 번째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태양에서 어디로 와? 지구로. 즉 지구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친구지. 맞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뭘까?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지구에서 어디로?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태양이 아니고 우주로. 지구는 동그랗잖아. 사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도 우주로 방출되는 건데, 거기는 이제 지구로 도달하는 거고, 지구에서 우주로 뭐 한다? 방출된다. 사실상 태양에서도 어디로? 우주로 방출을 해. 그지? 그러면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건 20억 분의 1밖에 안 돼. 엄청 작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서 20억 분의 1만 지구로 들어와. 미국인가 어느 나라의 어떤 과학자가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꿨을 때 얼마나 될까 계산한 게 있어. 미국 전 인구가 900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태양은 1초 만에 만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900년이 뭐요? 거의 뭐 9,000년 가까이 쓸 수 있겠지. 1초 만에. 그 정도의 에너지야. 근데 그 중에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을 해도, 봐봐, 지금 요즘 얼마나 더워. 조금 선선해지긴 했지만 여름에 얼마나 덥냐고, 그치?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복사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주고, 문제는 이겁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뿐만 아니야.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으면, 즉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어떻더라? 같으면 온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세뱃돈을 1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 신나서 10만 원을 썼어. 그러면 남는 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복사평형 중에서 지구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지구도 역시나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이거는 흡수지. 두 번째, 지구가 방출하는 무슨 복사 에너지량?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어떻더라? 서로 같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약 1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랬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중요해. 지표나 대기나 지표에 반사되는 게 얼마? 30%. 즉 흡수되는 게 얼마라는 얘기야? 70%라는 얘기야. 대기에 흡수, 구름에 흡수되는 거 50, 지표에 흡수되는 거, 대기, 구름에 20, 지표에 50. 그러면 흡수되는 게 70이니까 방출하는 것도 얼마여야 된다? 70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복사평형, 그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흡수되는 게 얼마다? 70이고 방출하는 것도 얼마다? 70이다. 이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정확한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울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100%로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게 100%여도 100%가 다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직접 흡수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바로 우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대기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대기에 흡수된 친구들이 어떻게 우주하고 지표로 일부 나눠서 방출을 하는데 문제가 이거야. 지표로 방출하는 친구. 나는 분명히 내보냈는데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나한테 돌려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세일 중이라고 해가지고 2,000원을 돌려줘. 물건도 주면서 10,000원을. 그럼 내 입장에서는 개이득이지. 나는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샀으니까. 그치? 좋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과도해지면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9,000원을 돌려줘. 기분은 좋지만 뭔가 찜찜하지. 맞아? 이게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온실 효과야.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뭐 했다가 지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어떻게 된다? 다시 방출을 해주는 거야. 다시 방출한다.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내가 방출해서 우주로 나갔어야 될 게 다시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조금 더 따뜻해지겠지? 그게 온실 효과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가 흡수하는 이유, 요 대기 때문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대기가 없는 달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약 30도 이상 높더라. 알겠습니까? 달 같은 경우는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기가 있는 지구는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둘 다 복사평형은 되지만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복사평형에 도달을 한다. 그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야. 그러면 이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지구로 돌려주는 게 어떻게 된다? 많아지겠지.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 더워져. 즉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뭐가 된다?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지구온난화, 영어로 글로벌 워밍이라고 부르는 워밍. 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야. 이산화탄소 말고도 많아요. 뭐 CFC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H2O 물 수증기도 있고 많은데 가장 메테인도 있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이산화탄소. 왜? 이 친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그럼 평균 기온도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 첫 번째 빙하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빙하가 녹기 시작하지. 이건 뭐 너무 쉬워. 맨날 그 선전 같은 데 보면 북극곰이 죽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빙하가 감소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지? 해수면이 상승해. 그럼 육지 면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농작물 생산량도 당연히 감소해. 왜? 그 경작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기상이변이 증가하고요. 실제로 이집트에 폭설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폭설이 와. 그런 기상이변들이, 이상기후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뭐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만년설 감소하고, 뭐 만년설이라는 건 이제 산 꼭대기에 보면 1년 내내 막 눈 쌓여 있는 거 있지. 아 그래? 그런 거. 그리고 생태계가 변하고, 그 다음에 뭐 빙하에 이제 갇혀있던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의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건 조금 고차원적 내용이지만, 해수의 순환이 멈추면서 지구가 다시 빙하기에 도달하게 돼. 좋은 거예요? 아니지. 빙하기가 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또 지구가 얼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적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대기 분포, 그리고 대기의 구조, 기권의 구조, 그 다음에 복사평형과 온실 효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뒤로 또 이어서 2단원 넘어갑시다.